현지 시각 17일,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3시에 9월 FOMC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금리 인하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금값도 함께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연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FOMC 이후에 고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별로 안 남았죠. 11시간 뒤 새벽 3시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스몰컷 25bp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잭슨 홀 미팅 끝나고서 거기서 파월 의장이 좀 시사는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25bp,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확률을 제시하는 CME 페드 와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약 한 96%의 확률로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내에서 소수 의견들이 지난번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백악관에 있었던 미런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할 예정이라 가지고 소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하의 배경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그나마 잘 버텨준다고 했던 지표가 고용 지표였는데 고용 지표가 2달 전부터 발표 자체도 나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용 증가가 생각보다는 더 과대평가됐었다. 즉 월 평균으로 17만 개 정도 늘어났던 건데 이게 14만 개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로 7만 개 정도밖에. 그래서 이 고용의 어떤 증가폭이 생각보다 약화되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몇 달 전보다 엄청 많아진 점, 이런 노동 시장에서의 부진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고요. 더 이제 주목되는 것은 FOMC 이후에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인 어떤 그런 지침을 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아마 못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내에서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동결이냐, 25bp 인하냐, 아니면 B컷 50bp 인하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 시장이 좀 부진화되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현재 국가경제자문위원회 CEA의 위원장 스티븐 마이런이 연준 이사회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연준의 정치적 시험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마이런 이사가 백악관에서의 그 경제자문위원장의 직을 사표를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굉장히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걸 또 나타내야 되는 연준 이사가 된다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사결정,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이사가 있거든요. 네. 크리스퍼 윌러랑 또 미셸 바우만 이사, 여기다가 마이런 이사까지 3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통화정책의 9월 달에 결정이 진짜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고 또 그런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이런 미국 일간지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의견을 낼지도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전망과 함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또 실업률을 포함한 경제 전망 요약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일단 이번 발표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점도표와 경제 전망은 사실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기 때문에 자료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전망은 지난 6월달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1.4% 그리고 4분기의 실업률 4.5% 그리고 4분기의 근원 물가 상승률 3.1%는 현재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면 거기에는 그렇게 큰 성장의 어떤 전망치를 바꿀 만큼 큰 변화는 없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점, 기존의 평가보다 안 좋았다는 점이 고용을 좀 우려할 수 있게 하지만은 만약에 전망표 자체가 지금 크게 변하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도 지난번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를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즉 6월 달에 올해 안에 2번 인하를 했다는 그 전망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우려가 연준에서 평가할 때 생각보다 더 커서 경제 전망에서 고용의 지표를 나쁘게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월 인하 이후에도 2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런 금값의 급등 그리고 가상자산도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모든 게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화적이라고 하면 리스크 테이킹,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한국, 일본, 뭐 미국 다 주식시장 좋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설정한 목표치 2%보다 높습니다. 즉 3% 내외에 있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가 자꾸 내려오게 되면 투자할 때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땐 실질 금리라는 걸 보는데 실질 금리가 자꾸 낮아지죠. 그러면 위험 선호가 더 커서 주식시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식 이외에 원자재라든지 대체로 우리가 투자하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거고요. 유동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요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 좋아요. 금값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네.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은 금자산에 좀 안전 자산은 좀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자산도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금값의 어떤 좀 지속적인 상승. 네. 사실은 지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세 관련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금값이 좀 내려갈 거로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기 돌입 기대감만으로도 주요 투자 자산은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 증시도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 확장 시기 이렇게 돌입하는 건 아닐까, 머니 무브 물결이 좀 출렁이진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 이제 답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자산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면 금융시장이 좋아지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 같은 게 더 선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금융여건 완화된다 그러니까 또 선진국보다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의 어떤 정도가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머니 무브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더 위험 자산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 하면 뭐 중국도 있을 수 있고 한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머니 무브의 영향을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올해 한 번 내지 2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요. 네. 문제는 내년에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국의 정책 금리는 더 내려올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머니무브 현상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FOMC를 앞두고 나올 내용과 함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